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납손이 모형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받고 그리고 지불용이 죄송합니다. 유보임금, 의중임금 분포로부터 노동 공급 곡선을 이제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혹은 노동 공급 곡선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납손이의 나머지 이야기들을 좀 하고 그리고 이어서 어, 그 17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s라고 하는 이제 섹션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그와 관련해서 논문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그 공지사항으로 4월 15일 뭐 총선 이제 선거 투표해야 되는 날에 제가 뭐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겠다고 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그저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고요. 투표하시고 내일 오전 10시 반에 굳이 강의를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일주일 동안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언제 보시든 상관없이 뭐 투표하고 오셔서 보셔도 좋고 뭐 강의 동영상 보시고 투표하셔도 좋고요. 이제 다만 학교 방침은 선거일에 휴강을 하게 되면 보강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학교 방침입니다. 좀 네, 좀납납그저 되게 재밌어요. 그 개교기념일에 휴강을 하잖아요. 개교기념일에 그리고 나서 그것도 보강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학교에 담당 직원 선생님께 전화해서 그 외에 개교기념일을 방학 때 하지 않고 학기 중에 하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뭐 네. 개교 기념일을 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념만 하고 강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또 휴강을 다 해야 되잖아요. 뭐 여하튼 네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납손이 모형을 좀 간단하게 풀어보고 그 어렵진 않으니까요. 풀어보고 그리고 이어서 간단한 엑셀 파일을 제가 하나 만들었는데 몇 가지 이제 숫자들을 좀 바꿔가면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금방 볼 수 있으니까요. 뭐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모납손이 모형은 불완전 경쟁시장 모형이고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시장 모형이 하나 있고 불완전 경쟁시장 모형이 있습니다. 그 완전 경쟁시장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들이나 노동을 수요하는 기업들이나 뭐그 누구도 시장 가격, 그러니까 웨이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 시장을 우리가 완전 경쟁시장이라고 가정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는 모납손이 수요 독점 모형은 어, 그 노동 수요자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거대 기업, 대표적인 기업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수요자가 단 하나만 존재하는 노동 수요자가 그러니까 기업이겠죠. 기업이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임금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보게 되는 시장은 뭐 경제학 원론이나 혹은 뭐 노동경제학이나 미시 거시경제학에서 이제 봤던 완전 경쟁적인 노동시장이 아니라 기업이 임금을 책정할 수 있는 불완전 경쟁시장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의사결정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웨이지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자, 기업의 이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자, 이렇게 한번 보죠. 모두 N명의 근로자를 고용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는 웨이지를 결정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몇 명을 고용할 건지가 결정이 돼요. 왜 그런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노동 공급 곡선을 다시 한번 보죠. 자, 이게 노동 공급 곡선이고 수요 곡선은 우리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라는 것 자체가 정의가 되지 않겠죠. 수요자가 하나면 수요 곡선을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업이 모납손이가 웨이지를 여기에서 결정을 한다면 그러면
이만큼 고용을 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기업이 웨이지를 인상했다는 얘기는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겠다는 뜻이고요. 기업이 이 웨이지보다 웨이지를 인하했다면 그러면 더 적은 사람들을 고용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죠.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은 웨이지를 통해서 고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기업의 이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의 이유는 자, 웨이지를 잘 결정을 해서 고용량을 선택하는 것이죠. 웨이지를 결정하면 자연스럽게 몇 명을 고용할 건지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n명을 고용한다. 잠시 웨이지는 놔두고요. n명을 고용한다고 했을 때 각자 Q만큼을 생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n명을 고용을 했고요. 자, 각자 Q씩을 생산을 할 테니까 자, 이게 바로 기업의 총 생산량이 되겠죠. 1인당 Q씩을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총 생산량은 QN이 되고요. 자, 그런데 고용량이라고 하는 몇 명을 고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선택하는 웨이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써준 것이죠. 그래서 기업의 수입은 Q 곱하기 N의 W. 기업이 웨이지를 결정하면 고용량이 결정이 되고 그래서 N명이 각자 Q씩을 생산하게 되기 때문에 Q 곱하기 N이 바로 수입이 됩니다. 자, 이게 수입이고요. revenue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죠. 기업의 이유는 수입 마이너스 비용이니까요. 자, 비용은 뭐가 되냐면 자, 모두 N명을 고용을 합니다. N명을 고용을 해요. 그 다음에 각자 W를 지급을 해야겠죠. 웨이지는 1인당 웨이지는 W입니다. 여기서 N을 뭐 몇 명 이렇게 이제 그냥 편의상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N이 시간일 수도 있거든요. 뭐 N 시간만큼을 고용하고 그래서 W는 시간당 임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 편의상 그냥 뭐 몇 명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N은 employment가 되고 그 다음에 W는 1인당 웨이지, 1인당 웨이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기업은 W를 선택을 하고요. 기업이 W를 선택하면 N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 공급 곡선을 따라서. 그래서 총 비용은 웨이지 곱하기 employment 고용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의 이유는 수입 Q 곱하기 N 마이너스 비용 W 곱하기 N이 돼서요. 이것을 N에 대해 정리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기업의 수입은 Q 곱하기 N이고 기업의 비용은 W 곱하기 N입니다. 그래서 N이 수입에도 있고 비용에도 있으니까 N으로 묶어주면 Q 마이너스 W의 N 이게 이제 기업의 이윤이 되겠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N은 기업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N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N을 선택하면 W가 따라오는 것이고요. 몇 명을 고용할 것인가를 선택하게 되면 웨이지가 따라와야겠죠.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기업이 이만큼을 고용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반드시 임금을 이만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곡선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W를 결정하면 N이 따라오고 N을 결정하면 W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n은 이제 wage의 함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wage를 결정하면 고용량 employment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파이는 이윤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q는 죄송합니다. 1인당 생산량 그 다음에 w는 wage 그 다음에 n은 고용량 number of workers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업이 wage를 선택하면 노동 공급 곡선을 따라서 결정되는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